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요, 새해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뭐 땅 사고 팔아갖고 부자 돼야지, 이게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님, 방금 유시민 이사장 발언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일단 이게 책을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언급을 하진 않겠다고 하면서 유튜브를 재개하면서 책을 소개하는데 헨리 조지의 책을 이제 소개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 이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의 한 대변인을 자처한 측면도 있고 지금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부분을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부동산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는 더 이상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은 이거 굉장히 좀 반시장적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지라는 것 자체는 이제 헌법에도 규정돼 있듯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있고 굉장히 유한한 제한된 이제 자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걸 단순히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반론이 나온 게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야권에서는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이분들 생각에는 토지 소유가 악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노무현 정부 때도 보다도 더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집값, 서울 집값이 54% 올랐습니다. 뭐 수배 오른 데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네, 유시민 이사장의 새해 소망과 어쩌면은 이런 좀 다른 통계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25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했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지금 14년 만에 전국 집값이 최대폭으로 올랐다라는 통계가 오늘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한마디로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다른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부 정책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25번 실패를 했고 더 이상 대책이 없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결과적으로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폭등시키고 이러면은 이 정도 하면 보통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윤희숙 의원이 얘기했듯이 시장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그걸 끝까지 고집한다라고 하면 결과가 뻔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랑거철이다. 사마귀가 혼자 조그만 사마귀가 엄청난 큰 수레바퀴를 혼자 맡고 있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이고 상대도 없는 건데 그것을 맡겨가지고 싸우겠다.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걸 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고 상상 못할 정책을 펴서 라고 얘기하면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그리고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현 정부에서 이념적으로 그야말로 가파도 같은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민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저런 얘기까지 듣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직접,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아닌데, 바로 이 사람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선두에서 지휘할 사람입니다. 바로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 오늘 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야당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야당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그 다음에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김현미 장관과 이 정권의 20몇 차례의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그 정책 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논란이 참 이 정부에서 아픈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뭐 두 분 다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 강행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지금 터준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신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야권에서 계속 이제 비토를 놨던 게 뭐 이제 블랙리스트 의혹이랄지 아니면 지인들의 특혜 채용 이런 좀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세에 더 집중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인사 배제하는 7대 이 원칙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 의견으로 또 본인들이 이 관련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이 이 부분을 마침표를 찍은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현미 전임 장관이 계속해서 사실상 2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놨지만 풍선 효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그 효과, 가격을 잡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시즌 2가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 그 안을 채택한 데에는 이제 주택의 공급의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어떤 본인의 의사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공급 대책의 더 활성화랄지 좀 변화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이 부동산과 관련된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또 시작된 논란으로 부동산을 이끌어갈 변창흠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유시민 이사장 지난해 12월에 뭔가 검찰 수사로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과거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노무현 재단을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국회하고 국세청 빼고 나면 법원의 제출 명령, 법원이 소송 중에 그 어떤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볼 수 있죠. 이건 아니에요. 노무현재단이 그런 소송을 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 이 케이스 같아요. 그 케이스가 검찰이 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희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다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 계좌는 아직 확인 중이에요. 네, 계좌 추적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의 경우에는 지금은 검찰이 이 계좌를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제 이게 확인이 가능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쯤은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마 시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금융 계좌를 들여다볼 때는 그걸 당사자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상 그 직후에 통지를 받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통지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통지 유예 조치를 한 것 같다. 근데 통지 유예 조치라는 건 물론 이제 범행을 들여다보는 그 수사기관으로서는 밀행성의 원칙, 즉 이제 수사의 기밀을 좀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통지 유예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고 이걸 한 차례, 두 차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3개월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통지 유예는 3개월에 3개월. 총 1년 동안 그 당사자한테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나왔던 시점으로부터 한 1년여가 경과한 지금에는 이 통지 유예 여부에 대해서 이 유시민 이사장이 충분히 지금쯤은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발언이 틀렸다면 틀린 대로 맞았다면 맞는 대로 다시 한번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 유시민 이사장이 계좌 추적 주장을 할 당시에 일단 검찰을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었고 이제 알 수 있는 시점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밝힐 법도 한데 뭐 특별한 얘기도 없고 또 지난 8월 인터뷰를 보면 만약에 오해한 거면 정중히 사과하겠다는데 뭐 사과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했듯이
진짜 뉴스면 공세를 해가지고 법적 투쟁을 해야 할 테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할 테고, 가짜라고 하면 본인이 얘기했듯이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뭐 반응을 보여라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권이 분화되면서 낙곰수도 지금 서로 싸우고 그리고 지금 동지가 적이 되면 정말 아픈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국가나 정권이나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를 정말 그때그때 매듭지치하고 계속 끌고 나가면 한꺼번에 이게 터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매듭지으면서 나가는 그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계좌 추적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 이번에는요.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이후에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유시민은 딱 자기가 시나리오 하나 딱 만들어 왔더라고. 요랬지요? 요건 요래 가는 건데 중요한 말씀 다 맞다. 맞고 요래 가는 건데 저쪽에서 목적이 이제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임명장 안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검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검찰이 다 알고 와갖고 결국은 검찰 했는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심정을 좀 이해하라 그랬어. 예,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유시민 이사장, 이분 이제 주장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실제로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강요죄라는 건 의무 없는 일을 이제 법률적으로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끔 했다. 이게 요건으로 합니다. 근데 단순히 회유했다고 해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검찰에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 미수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죄명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부탁을 하거나 회유하는 데 그친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을 때 처벌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사실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일단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조금 전 본 것처럼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취재 차원에 전화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기도 한데요. 이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 외에도 또 한 명 비슷한 지금 논란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또다시 나오는 김두관 의원인데요. 또 관련해서 한번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은 나한테 이제 고생 많으시고 그래서 또 참 진짜 그리 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김두관 씨가 이야기할 때 어느 수석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한 것 같아. 얼핏 비치더라고. 최승희 총장뿐만 아니라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자주 제가 소통하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청와대 분위기를 내가 좀 전달한 셈이죠. 아무래도 지금 임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들었다. 네. 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 출석해서 비슷한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은숙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게 문제가 이 정치인이잖아요. 예. 정치인은 법률적인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거 검찰에서 판단할 테고 네네. 적어도 공인으로서 법적인 이게 책임을 떠나가지고 공인으로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계속 버티면서 오히려 윤 총장 탄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역공을 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면서 결국 다시 본인의 이 말이 또 화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깔끔하게 뭔가 예. 끊고 나가야지 그렇게 얼버무리고 뭉개고 다른 걸로 덧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